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세무업계 우리 장원급제 하고 계신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오늘도 한번 즐겁게 또 세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는 이제 가족 간의 이제 돈거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이 상속세 쪽에 무슨 지각 변동이 지금 생겼다고. 맞습니다. 네, 이게 뭔가요? 우선 지금 상속세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상속세를 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1년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 한 5%가 상속세 냅니다. 제가 먼저 빨리 퍼센트지 말했는데 네. 사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강의 때는 이 말씀을 드려요. 네. 여러분들 부자 몇 프로라 생각하냐 상위. 그러면 대부분 1%? 뭐 3%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사망자 기준으로는 5%가 상속세를 내거든요. 5.2% 정도가.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이 정도예요. 그냥 서울이나 서울 네. 근교에 계신 지역에서 네. 아파트 한 채 딱 갖고 있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1억 5천. 네. 진짜 이게 가장 기본 케이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분당에 계신 분 아파트 딱 한 채 있으시고 현금 한 2, 3천만 원? 네. 대부분 사실은요 아파트 한 채 현금 2, 3천만 원 그 연금이랑 좀 모아둔 거. 보험은 거의 가끔 있으시고 뭐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거 있지도 않고요 사실은. 딱 이게 케이스인데 네. 세금 얼마예요? 1억 5천. 이게 미치는 거죠. 그 케이스가 너무 흔해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리 부자였어요? 그러시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당신이 부자가 돼버린 꼴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이건 부자가 내는 세금 아니야? 재벌이 내는 세금 아니야? 이렇게 인식했었는데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죠. 제가 상속세에 대한 요즘 슬로건이 이제 예전부터 계속 말했던 게 보통의 세금이 됐다.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주택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영향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TVN 어쩌다 어른이란 프로그램에서도 섭외가 왔었을 때도 그때 여쭤봤어요. PD님이랑 작가님한테. 근데 이번 시즌 주제가 그거였어요. 일상의 지식. 일상 속에서 펼쳐진 지식을 좀 알아보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일상의 지식인가요? 상속세는 많이 안 내는데 근데 게시판에 그렇게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나랑 우리 집 그렇게 부자 아니야. 전혀 걱정 할 필요 없어 했는데 막상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군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상속세 내면 친해지라 그랬는데 요즘은 상속세 나올까봐 서로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강의 들어야 돼. 이 사람 거 들어봐. 그러다 보니 제 유튜브 채널도 사실 얼마나 볼까 했는데 막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통의 세금이 상속세를 이제 좀 정부 측에서도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내는구나. 개편을 좀 하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개편안이 올라간 상태인데 개편안이 올라간 지금 상태는 이제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녀 공제가 올라갔어요. 자녀 공제요? 자녀 공제 딱 얘기하면 지금 방금 대표님이랑 전편에서 찍었던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 원 이거 아니야? 그렇죠. 딱 이거 떠올리시는데 상속도 똑같이 5천만 원 있어요. 상속에도 또 공제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맥스로 계산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괄공제라 해서 그냥 5억 원 빼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5억 원 빼면 5억 원 이하는 세금 안 내. 이렇게 계산했었죠. 근데 이거랑 원래 비교하는 게 맥스로 비교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가 기초공제 2억 원에 플러스 자녀가 있으면 인당 5천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이 있으면 미성년자가 있으면 막 추가돼요. 근데 자녀만 있는 경우면 자녀가 7분 있어야 5천만 원씩 3억 5천이어서 2억 더해지면 5억 5천이 돼요. 근데 제가 상속세 한 100건 하면 딱 한 분 정도. 거의 없죠. 7분까지는 사실 많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였어요. 근데 그거를 5천만 원은 이제 인당 5억 원으로 높여주겠다. 5억이요? 갑자기 10배? 놀라시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놀란다니까요. 대표님 확실히 아시는 게 많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세금은 다 점진적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요. 해봤자 막 2배거든요. 근데 이렇게 10배 이상 올리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거는 완전 엄청 좋아할 꿀팁인데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60대 이상이 상속세 그 지표상으로 80%가 넘고 70대가 막 70%, 그다음에 80대 이상이 55%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젊었을 때 낳았을 합계 출산율을 평균을 한번 재봤어요, 제가. 지표화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데이터인 리치고잖아요. 데이터가 필요하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데이터적으로 보니까
한 3.27명. 그러니까 3명은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70대 이상 돌아가셔서 저에게 이제 저는 상속세 돌아가신 분들은 무조건 무료 상담해드리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냥 부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 내서 무료 상담해드리는데 네. 상속세 얼마나 막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자녀가 진짜 3분이에요. 오늘도 상담하고 온 분이 4분 두 케이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얼마예요? 20억이잖아요. 4명이면. 그렇죠. 이면 22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와. 기존에 5억이었는데. 공제수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러네요. 22억이면 웬만한 지역은. 웬만하면 세금 안 내겠는데? 세금 안 낼 거예요. 그런 개편안을 올려놨는데, 네. 통과가 될지 몰라요. 네.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고. 통과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말이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제수가 어쨌든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네.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피상속인 수에 따라서 신고한 사람들 봤는데 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가 이제 상속세 신고한 사람이 18,200명 되는데 네. 1억 원 이하가 3,200명 한 18%, 그다음에 3억 원 이하가 한 41%, 5억 원 이하가 55%, 네. 10억 원 이하가 75%거든요. 그러니까 공제액수가 10억 원 넘어가면 그러네. 75%. 그러니까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공제액수가 아마 증가되면 상속세 걱정은 이제 그만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이제 자녀 공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네. 뭐로 바뀔 것 같냐면요. 네. 사실 지금 여야가 얘기 나누는 건 네. 아까 일괄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높이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공제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이거든요. 배우자 한 명에? 네, 배우자만 있어도. 와. 왜냐면 배우자랑 경제적 활동을 했으니까 좀 배우자 좀 떼줘. 네, 그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배우자가 최소 공제가 5억 원이었는데 이것도 8억 원이나 뭐 10억 원. 어찌됐든 공제가 한 3억에서 5억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절충 안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네.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상속세 고민하시는 분들의 한 50%는 이제 고민 안 해도 된다. 네. 그러네요. 야, 이거 통과가 되면은 좋아하실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부담이 덜죠. 왜냐하면 상속세라는 걸 내가 낸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그렇죠. 이거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 이걸 해소해주겠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네. 자, 그런데 이게 또 내용이 추가되는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유산 취득세 이게 뭐예요, 또? 이거는 이제 뒤늦게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 건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부가 좀 이런 것도 해보자라고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것 때문에 싸우신 분들을 만났어요. 왜 싸우냐면 네. 대한민국 상속세가 약간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요. 진짜요? 왜 그러냐면. 네. 상속재산은 그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는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30억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세금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계산해서 뭐 5억이 나왔다 가정을 해볼게요. 네. 5억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받은 금액이 5억이고 둘째가 25억을 가져갔어요. 네. 근데 가정을 해볼게요. 25억 가져간 친구가 네. 상속세 내려고 하니까 나 돈 다 썼어. 에? 나 개털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일이 있어요? 오늘 만난 케이스가 그 케이스예요. 저는 이제 별 케이스를 다 만나기 때문에. 와.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상속세는 연대 납세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간단해요. 내가 받은 재산만큼 내가 상속세를 내야 돼요. 5억 받았잖아요. 상속세 5억이랬죠. 네. 이 친구가 못 나겠다고 하면은 둘이 결국은 부동산 압류가 잡히는데 내 부동산에서 5억을 다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와, 아니 나는 상속받은 게 5억밖에 없는데. 5억밖에 없는데. 세금은 자기가 받은 재산만큼 맥수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극단적으로 따지면 이런 거잖아요. 자. 30억을 물려받아서 세금을 5억 내야 되는데 29억 받고 1억 받았어. 그럼 저는 1억까지만 받은 금액만큼만. 그 이상은 세금 안 내지만 네. 근데 어찌됐건 받은 거가 다 그냥 세금으로 없어질 수 있는 거네.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상속 다툼을 처음부터 주구장창 싸워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받은 비율만큼 세금 내게. 그 비율이 안 돼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안 돼요. 왜요? 그냥 받은 만큼 내라고만 돼 있어요. 그 비율만큼을 납부서를 쪼갤 수 있지만 사실 납부서는 한 장 나와요. 5억 딱 한 장. 알아서 내 너희들이. 아니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게 네. 그러면 분쟁이 없어질 것 같은데.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상속세 다툼이 일어나면 상속 다툼이 일어나면 세금은 뒷전이고 막 이걸로 싸워요. 그러다가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쳐서 가산세가 쌓여요. 아이고. 근데 하루 늦으면 가산세가 20%인데 20%요? 20%죠. 하루만 늦어도? 네. 그래서 본인들이 상속세 얼마 낼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알고 봤더니 10억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가산세 2억. 네.
그리고 이제 납부불성실이 쌓입니다. 계속 연 8%씩 쌓여요. 그러다가 이제 상속세 조사가 나오면 이제 그때쯤 되면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알았어, 너 이거 가져와, 너 이거 가져와. 근데 이제 상속세 이제 세무조사 이제 초대장이 날라옵니다. 내세요. 그러면 이제 뭐야? 잠깐만, 이거는 변호사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변호사님은 세금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세금은 세무사가 하니까. 그러네. 그러면 반드시 이런 관련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도 만나야 되지만 세무사도 무조건 만나야 되네. 그래서 대부분은 세무사를 먼저 만나요. 왜냐하면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재산에 대해서 안분이나 그러네. 세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달라. 제가 맨날 만나는 게 그런 분들. 그 앞에서 막 싸우세요. 싸우지 좀 마세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말씀드리고 이런 리스크 있다. 세금은 같이 내야 된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예를 들어 상속을 5억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말해놔요. 이거 1원도 쓰지 말고 묶어놔라. 이거는 취득세. 왜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 취득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러네. 1억 단위예요. 그것도 1억, 2억 크네요.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이걸 또 취득세를 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게 1억 단위예요, 막. 아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속세 건도 그 취득세가 1억 2천이에요. 그거 내고 상속세도 또 내고. 근데 그 자금 낼 때 싸우니까 우선 이 현금성 자산을 묶어놔라. 대부분 부동산 받으면 그거 팔 수도 없잖아요. 짧은 그렇죠. 시간에. 그런 일이 허다해서 이제 유산 취득세를 좀 바꾸자. 네. 이게 뭐냐면 네. 지금 이 문제를 타개하는 거야. 야, 받은 만큼 내. 각자. 네. 그러니까 각각 상속 받은 만큼 그 비율대로 상속세 각자가 책임지고 내. 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 연대금은 없어지고. 네, 맞아. 그렇죠. 이거는 이거 바꾸는 게 무조건 맞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대한민국 상속세가 처음에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재산을 포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갖고 있는 거 총액에 대해서 과세하게 하자. 근데 이제는 그렇죠. 엄청나게 데이터적 사회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데이터가 이제 활발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포착을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별로 너가 받은 만큼 내. 그럼 다툼이 좀 덜해지거든요. 이제 그걸로 좀 바꿔보자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상속세에서 공제가 올라갔어요. 네. 공제 올라가신 분들한테 제가 딱 두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내년에 개편돼서 공제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발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라. 뭐요? 기회라고. 기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물이 이래 가득 찼었다가 이제 우리 재산이 공제가 올라갔어요. 네. 20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만약 가정을 해서. 네. 근데 내 재산이 어차피 10억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상속세도 안 내고 뭐 아무것도 없네. 네.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 10억을 15억까지 올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어차피 세금은 영원이에요, 상속세는. 근데 왜 그러느냐? 아버지는 돌아가서 끝이지만 저는 이 받는 금액이 스타트예요. 내가 10억에 받으면 미래 20억에 팔면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근데 15억에 올리고 5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은 그 세금 차이만 몇 억이에요. 근데 그거를 상속세 신고 기한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발 그냥 허투루 잊지 마라. 너무 많이 봐요. 특히나 막 시골에 전답과선 받으면 이제 등기 칠 때 뭐 돈도 안 되는데 뭐 상속세야. 그러니까. 뭐 신고를 왜 해? 자산가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셨던 분은 자기가 재산이 0원이어도 신고를 해요. 가격을 올려야지. 그러네. 가격을 올려야 돼요. 오히려 이제 이 남은 물을 잘 활용하는 법. 이게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돌아가신 날 이 10억이 있는 거지. 돌아가시기 전에 10년간 증여 얼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10년간 상속인, 5년간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내역을 샅샅이 조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돌아가신 날 40억이었거든요. 네. 그럼 미팅을 해서 40억 있으시군요 했는데 10년간 준 게 140억이었어요. 그죠? 아니 장난하시냐고.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계좌 내역이 다 나오잖아요. 세무서는 다 이걸 세무조사를 합니다. 10년치 계좌 그렇죠. 내역을 낱낱이 뒤져본다. 그러니까 막 눈 가리고 아웅 이거 안 된다. 제발 이 두 가지를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야, 이게 개편돼도 너무 명심하셔야 중요하네요. 돼요. 자, 이게 참 기쁜 소식도 있고 일단 이게 공제 금액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건 너무 좋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하지 말고, 그렇죠?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 이장원 사무사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끊임없이 이런 거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우리 이장원 두꺼비 세무사 치면 됩니다. 두꺼비 세무사. 왜 두꺼비예요? 제 첫째 아이 필명이 두꺼비. 태명이 두꺼비였어요. 그래서 두꺼비 세무사. 네. 자, 그래서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검색하시면 우리 또 이장원 세무사님의 좋은 영상들 많이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